이런 남 탓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통제력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포기가 습관인 사람과 성공이 습관인 사람의 단 한 가지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참 자주 포기하는 사람 있죠? 포기해서 도망가면서 딴 거 하고, 포기하면서 도망가면서 딴 거 하고, 그러면서 계속 합리화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성공을 하죠. 어떤 사람은요,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지만 안 돼서 쇼호스트가 되겠다고 하고, 쇼호스트도 안 되니까 그냥 다른 직업 하겠다고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공부를 하겠다고 하고, 공부를 하더니 여기에서 커리어를 쌓는 게 힘들다고 하더니 대학원을 가고, 또 박사까지 가고, 이렇게 쫓겨서 박사까지 가는 친구들도 봤어요. 어떤 친구는요,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보험회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다가 제과제빵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언니, 나 지금 제과제빵을 할까 생각을 하는데 이거 너무 늦게 들어가서 지금 해도 괜찮을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 보험했을 때 되게 잘했다며. 그러면 너는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네가 어디를 가든 잘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해봐. 그 두 번째 친구는요, 제과제빵을 배우고 바로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만에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맛집으로 방송에 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매장이 꽤 여러 개 생겼었던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포기가 습관인 사람, 도망가는 게 습관인 사람과 성공이 습관인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포기가 습관인 사람의 그 이유 먼저 알려드릴게요. 마틴 셀리그만이 했던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은요, 독일 셰퍼트종의 개들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셰퍼트들에게 전기 충격을 주는 곳에 가두대에 충격을 멈출 수 있는 레버를 설치해 놓았고, 두 번째는 첫 번째 그룹하고 똑같은 모양이지만 레버를 눌러도 가동이 안 되는, 즉 계속 전기 충격이 되게끔 세팅을 해놨고요. 세 번째는 전기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곳에 뒀습니다. 예상할 수 있었겠지만 첫 번째 그룹의 셰퍼트들은 레버를 누르면 전기 충격이 멈추기 때문에 첫 번째 그룹은 레버를 당겨서 전기 충격을 멈췄어요. 근데 두 번째 그룹은요, 레버를 아무리 당겨도 전기 충격을 받아야만 했죠. 이렇게 실험을 하고 나서 2차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세 그룹의 셰퍼트들을 한 마리씩 커다란 상자 안에 넣었어요. 이 상자의 중간에는 낮은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요. 즉 셰퍼트가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 칸막이를 중심으로 한쪽에는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곳, 그리고 여기는 전기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곳으로 나눠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의 상자에 전기 충격을 가해 봤어요. 이 3마리를 돌아가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그룹이었었던 레버를 당겼었던 그룹은 스스로 이 상자 안에서도 전기 충격을 멈췄어요. 이렇게 스스로 전기 충격을 멈추었던 그룹과 전기 충격을 받은 적이 없던 그룹 셰퍼트들은 전기가 가해지자마자 칸막이를 뛰어서 안전지대로 몸을 피했어요. 근데 두 번째 그룹이었던 이 레버를 당겨도 전기 충격이 멈춰지지 않는 그룹의 셰퍼트들은요, 그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데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칸막이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피하지 않고 그 전기를 다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두 번째 그룹의 셰퍼트들은 괴로워하면서도 전기 충격을 그냥 계속 받고 있었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틴 셀리그먼은 이 실험에서 무기력은 학습된다는 사실을 증명해낸 거예요.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학습된 무기력의 원인은요, 자기 통제력에 있습니다. 자기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면요,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계속 주저앉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은요, 주변에서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수학 점수가 오르지 않는 수포자, 영어를 아무리 공부해도 영어가 오르지 않는 영포자. 근데 아무리 공부해도 점수가 정말로 오르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제대로 된 방법으로 배우지 않았고 적절한 피드백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회사든 인간관계에서든 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핵심은요, 자기 통제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학습된 무기력 그리고 학습된 성공력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이런 실험들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요. 전기 충격을 가한다고 해서 모두가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이 통제를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포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다 상황 탓, 남 탓, 남 때문에 그렇다, 이런 남 탓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통제력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뭔지를 찾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에서는 작은 성공 경험에서 자신감을 찾고, 그리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그 상황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은 누구라도 당장 얻을 수 없습니다. 쉽지도 않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면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걸 지금 하면 됩니다. 내가 책을 쓰고 싶다면 책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를 원망할 게 아니고, 나한테 책을 쓸 수 있게 기회를 주지 않는 세상을 원망할 게 아니고, 오늘 한 줄씩이라도 책을 쓰고 글을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은데요. 이 자기 통제력의 첫 번째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보통 운동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운동에서 자기를 통제를 해서 성공 경험이 있다면 다른 걸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포기가 습관인 사람과 성공이 습관인 사람의 단 한 가지 차이가 바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를 인식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나의 행동부터 바꾼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공이 습관이려면 내 행동,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 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무엇부터 바꿀 수가 있을까요? 저도 아주 사소한 거 하나부터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웃는 것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냥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얼굴은 계속 웃고 있으면서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것을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이 되니까 뭐라도 하나라도 하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것까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무엇부터 바꾸실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